네,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어제 같은 오늘 똑같은 날 아니었어요? 예,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특별한 날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네. 어제 같은 오늘 사는 것도 행복이라는 생각이 요즘에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사업 설명이고요. 아, 지금 이제 2025년이죠. 3월 달이에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66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50대 막 넘어갈 때만 해도 그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막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뭐라 그래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나간다 그러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80 초반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야, 80세가 되니까 하루 땡볕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하여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오늘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하여간 그랬어요. 강의하다가 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여기 앉아 있을 분이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잘 알거나 친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근래 음, 거의 한 세 달째 제가 그분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네, 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한 세대에 사는 것 같아요.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틀린 게 뭐냐면 내일은 누구 만날지, 내일은 내 신랑하고 싸울지 안 싸울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드는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지금 현재 23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00년도 막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때 막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40살, 그러니까 39에서 40살 넘어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인생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39에서 40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는 사는데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애들 학원비도 모자르고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이 넉넉히도 않고 나는 분명히 많이 열심히 나가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도 1년 지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또은또이냐. 그렇다고 남한테 끌어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애들하고 재밌게는 사는데 항상 한 옆이 시렸어요. 왜 나는 부자가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아메이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여러 다단계 중에 그냥 한 가지였어요. 그게 2000년도 11월 달에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우리 가게 오는 단골 엄마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회원가입해주고 물건을 38만 원어치 사줬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나마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못되게는 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 말을 내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 중에서 삶은 뭐라래요? 삶은 저는 주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남한테 줄 때 제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줘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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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라래요. 주고 났는데 꼭 받을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마음가짐. 저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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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려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삶은 내가 이거에 대한 비밀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딱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거나 이러면서 뭐 승질 부리면서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파트너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형제래끼리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 스폰서한테 얘기해서 막 해줘. 저는 단 한 번도 내 스폰서한테 그렇게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하면 남한테 불편하게 얘기하면요. 상대편도 불편하지만 내 입속에서 나간 불편한 말이 나한테도 안 좋아요. 나한테도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는 말을 못해요. 나도 어떻게 의견 중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정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을 주던 뭐 물질적인 걸 주던 주고 저는 잊어버려요. 그게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꼭 내가 너한테 얼마큼 줬는데 받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꼭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삶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든 내 자식한테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든. 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자가 굉장히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 모토로 삼은 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자가 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냥 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제가 이제 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올 3월 달에 저희 며느리가 사진관을 예약을 해놓고 저한테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날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하시고 옷도 다 밀려놨으니까 그냥 오시라고. 근데 제가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사진관에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가서 앉아서 화장해 줄 때부터 투덜투덜 거렸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나를. 그리고 난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그 화장하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한테 사장님 한 10년은 젊어지게 해드릴게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했다. 10년 젊게 안 해도 돼. 내가 66세인데 66세처럼 만들어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메이크업 하시는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시간 투자하셨으니까 그냥 시간 투자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네. 그래서 마음을 이제 달리 먹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그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이고요. 제 돈 한 푼도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불편했어요. 누군가는 돈을 내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내든 누가 낼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감사하다고 내가 그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찍어본 사진. 저는 결혼 사진도 이렇게 이쁘게 찍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그냥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모님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저희 며느리가 정말 곱게 해서 화장도 다 해주고 옷도 다 어머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막 간섭을 했어요. 한복 이거 이 색 입혀야 된다 저 색 입혀야 된다 막 겉옷도 이거 입혀야 된다 저거 입혀야 된다 며느리가 있지 저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받기만 한 사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메를 만나기 전에 자유시장이라는 곳에서 아동복 가게를 했어요. 만 10년을 했거든요. 성격상 뭘 하나 하면 그래도 뿌리는 뽑는 것 같아요. 자유시장에서 아동복 가게 할 때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단 카드 같은 게 쓸 때가 아니라서 다 현찰 장사했고요. 남는 게 그냥 하루 파는 거에 대한 거 원가 어느 정도 가면 50% 남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300만 원 팔았어. 그럼 150만 원이 남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 자영업이 그 시절에는요. 카드 수수료 안 나가죠. 다 현찰 장사하죠. 그때는 진짜 자영업을 하면 돈을 벌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자영업이 그래요? 아니요. 세금 다 떼어가고요. 카드 수수료 은행에서 떼어가고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요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가보세요. 남는 게 있나? 남는 게 없어요. 예, 제가 하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주변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이게 시장의 변화에 내가 본인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민감하게 반응 안 해요, 사람들이. 자연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제가 이 경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그때 주식을 했습니다. 자영업 하면서 주식을 했고요. 그때 이제 현대증권에 가서 주식 통장을 주식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서 그때 한솔씨 SN 주식을 샀거든요. 3개월 만에 제가 7배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저는 뭐를 하나 하면 끈질기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하면 적금식으로 모여요, 저는. 한 달에 얼마씩 사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배웠던 게 경매. 2001년도에 내가 법원 경매를 처음으로 찾아갔으니까 아침에 이제 법원에다 전화를 해서 경매 날짜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경매가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달에 매월 20일인지 넷째 주 월요일인지 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가면 하루 경매를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법원에 가서 경매를 제가 배운 사람이에요. 경매로 자유상가에서 장사를 했었잖아요. 옆에 가게 샀어요. 경매를 사고요. 두 번 유찰된 가게가 1억짜리 가게가 4,900만 원에 났더라고. 가게 한 칸을 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그 법원 경매에 갔더니 그 상가가 또 하나 남겨 있는 거야. 그 자유상가만 보면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가니까. 그래서 그 문입구에 있는 상가 또 하나 사고, 그래서 세 칸을 샀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를 받았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받고서는 장사를 했어요. 경매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주변에 왜 요즘에는 막 부동산 경매 이렇게 왜 돈 주고 배우러 다니는 사람 있죠? 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법원에 가서 경매 배우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려줘요. 아세요? 돈 내고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알려주는 게 의무예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돈 버는 쪽으로는 정말 주변에 어떤 제 나이 또래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39에 뭔가는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고 알아보면서 41살 5월 달에 내가 첫 세미나를 갔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금 뭐라 그래요? 의식기술사회라 그래요. 이 시대가 갈 때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농경사회 때는 누가 부자였어요? 땅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때 땅만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농작을 했으면 됐어요. 근데 산업사회는 누가 부자였어요? 기술하고 공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다니까요. 그러면 농경사회에 있던 그 마인드로 산업사회에 와서 부자가 됐을까요? 절대 못 돼요. 그럼 정보화사회 때는요, IT,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백만장자가 많이 나왔잖아. 카카오가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보다 부자가 되는데 속도가 얼마 안 걸렸다니까요. 이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농경사회 때는 만약에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사회는 300년, 이 정보화사회는 30년, 지금은요 3년 주기도 안 가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지금 이쪽 에이도로 상가는 말도 못하고, 지금 이쪽 상가도 지금 저쪽에 지금 빵집도 문 닫았죠. 그 앞에 화장품 가게도 또 문 닫더라고. 누가 요즘에 가서 오프라인 가서 화장품 사고, 요새 빵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사 먹는 시대예요. 저희가 이제 촌에 살잖아요. 저희 여동생들이 빵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냉동 생지를 사요. 냉동 생지를 사가지고 냉동실에다 놨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언니 크로와상 오븐에다 굽는 거야. 불러요. 그래서 커피같이 마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뭐를 해요? 다 온라인으로 세상에 먹었어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잖아, 내 생각은. 그러니까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니까요, 앞으로요. 개인이 부자가 될 확률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신기해. 내가 교회 기독교를 다니거나 뭐 천주교를 다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남의 밑에서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뭐예요? 현대인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종로시라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종로시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도 마인드가 어떤지 아세요?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애들 교육에 목숨 걸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간 자식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얘가 이제 군대 간 거야.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지금 고민을 하다는 거야. 다시 복학할까 말까. 왜요? 논문을 요새 뭐가 써요? 예. 시대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아세요?
모른다는 거야. 불확실하다는 거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저만 봐도 알겠어요. 전 상고 출신이에요. 제가 맞이거든요. 제가 5남매에 맞아요. 저희가 6남매를 낳는데 하나가 잘못돼서 5남매 중에 제가 맞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를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중학교 때 나를 공장으로 어떻게 취직을 시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를 상고를 보냈어요. 얘를 인문계를 보내면 또 대학 간다랄까 봐. 그래서 제가 상고를 졸업하고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태어나면 뭐였어요? 저희 남동생은요, 과외도 시키고요. 걔는 대학도 보냈다니까. 저희 남동생은. 저하고 4살 터울인데 저희 남동생은 동화전과를 사줬다니까요. 난 안 사줬어. 그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제가 유일하게 하프니스 할 수 있는 게 우리 남동생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부모님 모르는 데서 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제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동생 평생 뭐 했어요? 현대라는 데서 종로를 했어요. 그걸 알고나 있냐고. 근데 다 직장 생활 하잖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안 돼요. 사다리가 없다고요, 앞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책 속에 다 있어요.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책을 봤냐고요? 예, 봤어요. 저는 80년대에 이 제3의 물결 책을 보고 느낀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 그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더라고. 이걸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합성한 말이래. 앞으로 그런 사람이 똑같을 거래.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 거래. 예.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나중에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책 중에서 부의 미래가 훨씬 더 쉬워요. 제3의 물결보다. 세상을 알아보려면 책을 보셔야 돼요. 2권 다 사지 말고요. 부의 미래라는 책은 사서 꼭 보시기 바라겠어요. 저한테도 기회가 있었죠. 제가 자영업을 10년을 하다가 아메를 알아보고 옮겨 타는데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옷장사를 하던 사람은요. 나중에 몸이 아파서 간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뭘 차려요? 옷장사 또 해요. 식당 하던 사람이 식당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한 1, 2년 쉬다가 또 뭐 해요? 식당에.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익숙한 데서 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해보면 세상이 변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우치는 거야. 저한테는요, 2001년 5월 달에 이런 사업 설명이 저한테는 기회였고요. 그 기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 만나고서는요, 1년 동안 정말 제가 한 달에 47명을 회원가입시켰다니까요. 한 달에 비전 딱 보고 5월 달에 열당했어요. 그래서 하던 자영업 바로 접고 이런 센터를 저 단계동에다가 차렸어요. 보증금 1,000에 월 55만 원짜리. 제가 다 꼬라박았어요. 그리고 차를 그때 엑셀을 끌고 다녔는데 엑셀 차를 처분을 하고 250인가 팔고 카니발을 3천 얼마 주고 내가 현금으로 샀어요. 왜 그랬냐면 서울로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파트너들을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카니발 시즌슨 차를 샀다니까요. 그 카니발을요 1년에 10만 킬로 탔어요. 1년에 10만 킬로. 한번 생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그 정도 하셔야지 다이아몬드 가요. 제가 부산에서 누가 치약 주문을 했는데 거기까지 싣고 갔다니까요. 가서 회원가입시키고 치약 갖다 주고 회원가입시키고 후속 조치하고 카드라고 갖다 주고 이러고 넘어왔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41명, 47명 회원가입시킨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전부였어요. 그렇게 제가 1년을 진짜 41살 먹었을 때 집을 잘 안 들어갔어요. 신랑하고 자꾸 싸우니까 그냥 찜질방으로 갔어요. 그냥 10시에 일이 끝나면 그냥 찜질방으로 갔어요. 여기 앞에 성원 사우나 있죠? 거기 엄청 다녔습니다. 성원 사우나 가서 옆에 있는 엄마하고 등 밀어주면서 GH 바디 샴푸 팔고 바디 로션 팔고 그 사람하고 또 거기서 찜질방에서 사귀어가지고 물건 그 다음날 만나서 주고
거기서 한 찜질방에서 보통 한 세네 사람 만나요. 손 마사지 GH 로션으로 해주고 서로 마주 앉아서 여자들한테 가서 뭐해요? 뭐 GH 로션 하셔서 내가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래놓고 손 마사지 해주고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뭐 지압이라고 뭐 손바닥 꾹꾹꾹꾹 눌러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 시원하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을 안 들어갔어요. 집을 언제 들어갔냐? 우리 신랑이 8시쯤 출근하거든요. 그럼 이제 8시 반쯤 집에 들어가요. 그럼 신랑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옷 다 갈아입고 목욕을 했으니까 옷 갈아입고 이러고 또 나와요. 한 9시 반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안 들어가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작은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반찬 해놓고 나오고 반찬 사다 놓고 나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도 큰 놈, 작은 놈은 잘 몰랐어요. 애들이 늦게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이게 이제 65년이 됐습니다. 가메이가 65년이 됐고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거. 창립자가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사위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될 남자애한테 이제 저희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얘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사가지고 걔한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이 책을 읽고 한 달 이 책 두꺼워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나한테 카톡으로 추려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내용을. 근데 일주일 만에 읽고 나한테 내용을 추려서 보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마음이 딱 들었어요. 걔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이해를 하더라고. 상림자 책 보셔야 돼요. 이 강력한 10가지 말 중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제가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 신랑한테 유일하게 오늘 저녁 식사 잘 하셨어요? 이러고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냐고 얘기하고요. 우리 신랑이 이쁘냐고요? 안 이뻐요. 여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얘네가 첫 번째 준 정책이 환경유선주의예요. 그래서 아메이 세제 쓰셔야 돼요. 아메이 퐁퐁 쓰셔야 돼요. 왜요? 환경 오염 안 시키려면.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요. 요진 아파트에 살 때 우리가 1동서부터 9동까지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22층인가까지 있는데 9동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메이 퐁퐁을 전부 다 이 요진 아파트에 다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루에 저녁에 이제 오면 이제 뭐 100개씩 사요. 100개씩. 그냥 그 케이스 저거를 100개씩 사가지고 식탁 위에다 쫙 올려놓고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물 붓고 원액 붓고 물 붓고 원액 붓고 그래가지고 한 동씩 1동서부터 이제 도는 거야. 한 라인 쭉 올라가면서 주고 그 다음 날 한 주 쭉. 그러니까 어떻게 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를 올라가요. 내려오면서 돌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109동까지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소비자가 확 생기더라고요. 요즘. 거기다가 이제 뭐 전화번호 놓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나는 엄마들한테 제가 105동 205호에 산다. 수요일 날 놀러 오시라고. 수요일 날 오면 쿠키도 구워주고 그거 다 했다니까요. 근데 아메하면서 해보셨어요? 다 아파트에? 안 해보시죠? 제가 장담컨대 부자 안 돼.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살아봤냐? 질문하고 싶어. 사람들이 죽을 만큼 안 살아봐요. 근데 아메이 그렇게 한다고 죽느냐고요? 안 죽어. 전 너무 행복했어. 엘리베이터 갔다가 내려오는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보통 집에 사람들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 그냥 벨 누르고 선에는 그 문고리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만나면은 얘기하고 제가 105동 205호에 사는데 수요일 날 놀러 오셔라. 쿠키 꺼드리겠다. 뭐 커피 해주겠다.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 그게 다 오면 안 되죠. 다 안 와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 아파트에서 한 10년을 하니까 소문은 좋게 나더라고. 그래서 내 소문은 누가 내야 된다? 내가 내셔야 돼. 그 점에 환경 우선주의에 꽂혀가지고요. 이거 가루세제 다 아메리카노 써야 되는데 막 이런 거에 막 불타 있었어요. 제가 환경운동가처럼. 두 번째가 품질이에요. 세 번째가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 우선주의 때문에 아메이가 망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요. 물건을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었다. 100% 환불을 해줘요. 고민하지 마시라고. 내가 아메이 제품 100만 원어치 샀어.
3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 100만 원어치 갖다 그대로 갖다 쓰던 거 그냥 치약도 한 3달 쓰던 거 갖다 반품해 보세요. 쓴 거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안 쓴 거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쓴 것까지도 다 돌려주는 회사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원주에 있는 저한테까지 4번째 이 이유 직거래 유통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얘기했잖아요. 100% 쓰던 거를 거든요. 처음에 치약 사셔서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가서 반품을 해보세요. 치약. 왜 그러냐면 치약은 다른 데서 반품 안 해주거든. 뚜껑 딴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일상 생필품 지출과 평생 비용 저축. 왜? 아메이 만나면 뭐라래요? 사람들이? 뭐라래요? 비싸다. 비싸다. 이 얘기 많이 듣죠? 예, 또, 뭐, 다단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좋은 다단계라는 소리는 하지 마. 예, 또 뭐 있어요? 뭐, 외제품. 제가 제일 처음에 많이 들었던 게 외제품. 야, 네가 아메이 제품 쓰면 우리 아파트 있는 입구에 있는 그 또리 엄마 마트가 망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입구마다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개인이 하는 마트가 있었잖아요. 망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차피 망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구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대기업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요즘 아파트 가서 뭘 팔아주고 싶은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2%인가 뭔가 들어온다고 나가라 그랬대. 보세요. LG 이마트 이런 거 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줄 아세요? 중소자본이 지금 없어요. 개인하고 대기업만 살아남는다니까요, 앞으로. 내가 개인이 똑똑하면 돼요. 그래서 다단계든 비싸던 외제품이든 생필품이니까 우리가 치약 어디 가서 뭐 아메리클리처 치약 안 쓰면 어디 가서 마트에서 가서 사셔야 되잖아. 근데 그걸 꼭 마트 사장님 가서 그거 팔아줘야 돼? 그럼 누가 부자가 돼요? 내가 부자가 돼요? 마트 사장님이 부자가 돼요? 이마트 사장님이 부자가 된다니까? 이마트 사장님 부자 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내 옆에 친구가 아메이엔 되니까 그 치약 사주면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회원가입해서 그 엄마한테 내가 38만 원어치 물건 구매를 했다니까. 회원가입하면서. 저는 이 정도 의리는 있었다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해요. 그 다음 달에 내 통장에 뭐라고 시켰는지 아세요? 아메이라고 8,040원이 찍혔어요. 아메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아메이라고 쓰고 내 통장에 8,040원이 찍힌 거예요. 저는 이 돈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 나한테 회원가입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통장에 8,040원 들어왔다. 이거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이마트 가서 38만 원어치 물건 샀는데 이마트 사장님이 이마트이라고 나한테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어요? 저는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게 나갈 때 농협에서 이 8,040원을 내가 찾아가지고 가서요. 우리 스폰서님을 불렀다니까요. 봉투에다가 8,040원 넣어서 우리 스폰서님을 줬어요, 내가. 우리 스폰서님이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는 38만 원을 내가 쓴 제품에 대한 대가래. 그러면서 나한테 마케팅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캐시백 들어와도 얘기 안 하죠. 전 전화할 때니까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짜장면 같이 시켜 먹자 그래서 이 돈으로 그때 짜장면이 3,000, 그러니까 얼마나 해서 짜장면 2그릇 시켜서 그 엄마가 나하고 가게에서 둘이 앉아 먹었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해서 내가 비전을 본 거예요. 이 8,040원 때문에 전화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스폰서가 그 후에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김도우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 전화 안 했으면요, 우리 김도우 사장님 못 만났다니까요. 이 얘기 할 거예요. 이거 왜 이거 8,040원 들어왔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는 거 바꾸시라는 거예요. 얼로? 아메이마트로. 아메이마트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고 일로 바꾸시라는 거야. 누가? 내가. 20만 원을 바꿨더니
3%에 대한 보너스 6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6천 원. 애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6천 원, 6천 원, 6천 원 소비자의 주머니에 털어서 모아서 이마트 사장님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20만 원 썼는데 20만 원 남는 거라고요? 아니요. 여기에 원가 계산 뭐 인건비 다 들어갔겠죠. 근데 내가 이 6천 원이라는 돈을 보고 제가 여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동생한테 너 회원가입해서 물건 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바로 회원가입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 나쁜 년이 안 해주더라고. 그 누가 했냐면 우리 여동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양호 선생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양호 선생님이 WX 다른 그러니까 먹어본 거야. 그래서 이 양호 선생님이 아메이 WX 좋은 걸 알더라고. 그 선생님이 이 학교 선생님 여동생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양호실에 몇 명이 모였는데 회원가입은 양호 선생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 몇 사람이 WX 사가지고 이게 한 20만 원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20만 원 더 사줬어요 나한테. 그리고 나도 이번 달에 물건이 떨어져서 20만 원 썼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앞집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도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던 엄마였어요. 그 엄마도 회원가입해서 한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폰서라래요. 스폰서도 20만 원 썼어요. 그럼 아메이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물건 몇 개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분당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해요. 분당 오전에 데리고 가요. 아, 마트 구경하고 싶지 않아? 뭐 요즘엔 커피 마시러도 뭐 장거리 다니는데 가가지고 그냥 분당 가서 쇼핑하고 거기서 한 20만 원, 뭐 30만 원씩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총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죠? 아메이에서 봤을 때 스폰서 20만 원 쓰고 나도 회원가입해서 20만 원 또 쓰고 내가 두 명한테 회원가입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회원가입을 했다고 가정하에 20만 원, 20만 원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네 명이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네 명이 회원가입을 해서 매출은 총 80만 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스폰서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은 총 80. 근데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 나 20, A 20, B 20. 나를 통해서는 60이라는 매출이 일어났고요. A를 통해서는 20, B도 20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어요. 누가 가장 이 중에서 가장 보너스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누가 보너스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몇 번 오셨지만 누가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 이거 이해했어요? 몇 번 들어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감은 안 오죠? 저도 이거 한 4번 정도 들으니까 이해가 오더라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메이의 기본 마케팅이에요. 80은 보너스 비율표에 보면 6%에 해당이 돼요. 6%. 6%에 대한 48,000원이라는 돈을 그동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갔는데 이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80만 원에 대한 총 매출에 대한 48,000원이라는 현금을 스폰서 나 A, B 네 분 몫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안 나눠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딱 되면 우대가리가 가장 많고 밑에가 조금 적고 양쪽이 좀 작잖아. 근데 이렇게 미국식 합리주의로 나눠줘요. 매출이 크면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60을 딱 보니까 여기도 6%에 해당이 되네. 똑같은 프로테지네. 66에 36, 36,000원. 80이라는 매출 안에 60이라는 매출이 포함되어 있듯이 48,000원이라는 캐시백 안에 3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사님 통장에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가냐? 12,000원이라는 현금 캐시백이 들어가요. 12,000원. 36,000원이 내 통장으로 다 안 들어와요. A한테 20에 대한 3% 프로테지거든요. 이게 6,000원. B한테 3%에 대한 6,000원. 두 명의 몫을 더한 12,000원이 돼요. 36,000원에서 12,000원을 딱 빼주시면 이번 달에 내 통장에 24,000원이라는 현금 캐시백이 들어와요. A는 6,000원, B도 6,000원. 4명을 한번 더 해볼까요? 6,000원 더하기 6,000원은 12,000원. 12,000원에서 24,000원을 더하니까 36,000원. 36,000원에서 12,000원을 더하니까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스폰서 사장님 통장에 12,000원, 내 통장에 24,000원, A한테 6,000원, B한테 6,000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은 누가 먼저 했어요?
스폰서가 먼저 했어요. 회원가입을 먼저 했고요. 사업 진행도 먼저 했어요. 다른 다단계는 가면요. 맨 위에 꼭다리가 항상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그러지? 야,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야, 내가 15% 했는데 우리 스폰서가 SP를 해? 내가 400. 절대 그런 마음 먹으시면요. 파트너 절대 안 생겨요. 내가 좋은 마음 먹으면 파트너가 생기는데 내가 좋은 마음 먹지 않잖아요? 파트너 절대 안 생겨요. 그게 이 사업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48,000원이라는 캐시백 안에 36,000원이 포함되어 있듯이 스폰서님은 나 한 명한테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일은 누가 많이 했어요? 회원가입을 늦게 한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요. 지금 제 이 그림이 뭐래? 제 그림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은 저 하나밖에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스폰서님 회원가입 하나 시킬 때 내가 한 달에 47명 회원가입 시켰다니까? 한국 내 매출이 높죠. 제가 그래 첫 달에 그냥 SP 간 거예요. SP 갈날에서 간 게 SP가 됐는데 SP가 뭔지 모르고 갔어요. 세미나 갔는데 스폰서님이 나보고 SP 무대에 올라가래. 그래서 제가 왜 올라가요? 내가 그랬더니 사장님이 SP가 됐으니까 올라가래. 김도 사장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SP가 그달 따라 또 혼자야. 7월 1일자인가 했거든요. 제가 혼자요, 혼자. 그때는 뭐 회계연도가 뭐 이런 것도 모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흰 농치마를 입어서 여름이었나 봄이었어. 5월달에 막 해가지고 6월달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흰 농치마 내가 만든 농치마에 꽃분홍색 농치마에 가디건 하얀 가디건을 입고 그 사진이 내가 며칠 전에 사진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니까 그 사진이. SBT 이렇게 꽃다발 지금 찍은 사진이.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김도 사장님이 빨리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무슨 스피치 했는지 모르죠 뭐. 그냥 뭐 회원가입 47명 해서 그냥 씁니다 이랬겠지 뭐. 내가 봐도 안 봐도 뻔하지.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내그 작업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 밤송이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만에 간 거예요 제가. 근데 난 만약에 지금 다시 살고 싶다면 그 시절로 가고 싶어. 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게 내 인생에 정말 우리 신랑하고 별로 연애도 안 했지만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죠. 아메이하고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폰서님이 사업이 아니라는 걸 내가 빨리 깨우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가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퍼스널로 400 하면 핀을 가잖아.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 그냥 나하고 같이 플래티늄을 갔나? 하여간 이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없어졌어. 그 스폰서님은 사업 안 해요. 물건을 쓰겠지. 내가 뭐 워낙 매출이 크니까. 탈퇴는 안 하고 계속 물건을 쓰신대. 뭔 상관이 있냐고. 이 사람 스폰서 사장님 사업이냐고. 내 사업인데. 저는 그래서 내 사업이라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영업도 애지간히 3년 안 하면요. 단골 생기기 힘들어요. 여기서 어영부영했다가 자영업 잘못 차리면요. 망하는 거 순간이에요. 뭐 1억 까먹는 거요? 여기 밑에 커피숍 보셨죠? 인테리어 하는데 1억 5천 들었어요. 3달 장사했어요. 아메이 망할 일이 없다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없어지면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될까 한번 스폰서 지어볼게요. 나 20만 원 썼어요. 그냥 아메이를 통해서. 그냥 요즘에 온라인으로 사는 게 뭐 워낙 보편화가 돼 있으니까 20만 원 쓰고 A한테 얘기했어. 너도 물건 써봐. B 너도 물건 써봐. 요즘에는 뭐 회원 가입해서 물건 쓰게 하는 거 쉬우니까. 요즘에 또 뭐 프로모션 있으니까 너 20만 원어치 물건 사면 선물도 줘 이러면 그 선물 때문에 또 물건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60 매출은 총 60이야. 나를 통해서 60은 6% 36,000원 AM은 6,000원. 이거는 내가 빼주지 말라 그래도요. 아메이 본사에서 알아서 빼줘요. 이건 내가 가져올 수 없는 돈이에요.
6천 원, 6천 원, 2만 4천 원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보너스 똑같아요. 이런 고민 하시지 말라고. 스폰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내 사업이라고. 그리고 아메이가 얼마나 정당하냐면 딱 6% 하잖아요. 딱 6%만 줘요. 아메이 딱 9%만 하잖아요. 딱 9%. 전 그래서 이게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백이 좋아서 뭐 얼굴이 이뻐서 이런 얘기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얼굴 이쁜 거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따지지 않아요. 학벌 특히나 안 따져요. 전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진급을 해야 돼. 같이 직장에서 앉았는데 남자 직원 진급시켜요? 여자 직원 진급시켜요? 남자 직원 진급시켜요. 그러면서 소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얘는 그래도 가족이 있고 뭐 딸리 시키고 나는 가족 없어? 그렇게 고민하시지 말라고. 근데 내가 아메이 회원가입을 해서 6천 원 벌자고 2만 4천 원 벌자고 이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다음 달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이게 막 밤송이를 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우친 거예요. 한 3개월 공부하니까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A라는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 D라는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라는 그룹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 동생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 아는 사람 없어? 너 회원가입하기 싫어? 그럼 너 회원가입하지 말고 물건만 쓰고 아멘이 내버릴 게 없어요. 소비자 아니면 사업자예요. 소비자 아니면 사업자예요. 그리고 굳이 가서 회원가입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요. 회원가입 얘기하지 마세요. 물건만 쓰라 그러세요. 야, 내가 카드라고 이거 너한테 제가 사업할 때는 카드라고가 500원이었어요. 500원. 지금 2,000원인가 그렇죠? 100불을 사 그냥 무조건. 월 초만 되면 무조건 100불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이번 달에 다 돌린다. 이게 목표였어요, 전요. A라는 친구한테 가서 너 회원가입 안 해? 그럼 회원가입하지 마. 회원가입 네 주변에 치약 쓰는 사람 5명만 소개시켜.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네 주변에 치약 쓸 사람 5명만 소개시켜줘.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뭐라래요?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 안 했대. 치약 쓸 사람 5명 명단 좀 해서 나한테 좀 보내봐. 그렇게 한 4번 쫓아가잖아요. 소개시키지 말라래도 소개시켜요. 근데 한 번 가고 말잖아. 많죠 그런 분? 예? 그러시지 말라고. 적어도 이 사람을 가서 나한테 소비자를 만들던 사업자를 만든다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 꾸준히 12번은 가라.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전 오래된 소비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스티미 먹는 소비자는 쭉 이스티미만 먹다가 나중에 이제 뭐 선물 하나 하면 또 그것도 갖다 달라고 커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늘려가면 돼요,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20만 원 쓰는 소비자 한 20명을 묶었더니 400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어요. 20만 원 쓰는 소비자 한 15명을 묶으면 300. 20만 원 쓰는 소비자 한 10명을 묶으면 200. 20만 원 쓰는 소비자 한 5명을 묶으면 100이라는 매출이 일어나요. 나는 이번 달에 구매를 안 했어요. 아메는요 매달 구매 의무는 없어요. 떨어진 거 있으면 사시고 떨어진 거 없으면 안 사셔도 돼요. 하지만 광고는 하시라고. 내가 먹는 더블엑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입덧다 뭐해? 어디 가서 칼국수 먹으면 가서 그 얘기도 하고. 내가 일요일 날 뭘 봤냐면 폭삭 삭수던가 무슨 그 아이유 나오는 넷플릭스 영화 폭삭수. 제가 그걸 시리즈 그걸 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그게 제주도에 60년대 제 얘기더라고. 맞다. 우리랑 오더니 너 뭐하고 있냐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밌다고. 어디 가서 영화 보면 재밌다고 얘기하잖아. 똑같다고요. 아메이 먹어보세요. 더블엑스 먹어보세요. 저희 이제 소비자 중에 어머님 한 분이 이러는 거야. 한약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한약 지어 드시지 말고요. 그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한약을 지어 오면 그게 이제 박스가 이렇게 크잖아. 어머니 눈치가 보인다는 거야. 이분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눈치가 보인다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오래 살려고 한약을 또 쥐어다 먹네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눈치가 그렇다는 거야. 어머니 그러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더블엑스를 우리 집에서 사가지고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하얀 비닐봉다리에다 다 털어가요. 케이스에도 안 넣어. 왜 그러냐. 그게 더블엑스가 이렇게 색깔이 다 틀려.
그러니까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약간 왜 회색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두 알 그냥 비닐봉다리에다 나한테 털어달래. 자기 지갑에다 놓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한 달 먹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더블엑스 한약 한제보다 낫대. 더블엑스 한약 한제보다 낫다고. 그 어머님은 더블엑스를 꼭 봄에 한제, 가을에 한제 먹어요. 네. 아세요? 중간중간 아세로라씨 뭐 이런 거, 캐로티 플러스 이런 거 사다 먹는데 그분은 꼭 비싼 거라고 봄에 한제, 가을에 한제 더블엑스를 먹어요. 매달 구매 의무가 없다고요. 근데도 나를 통해서 밀어난 매출이 있어요. 이거 회사에서 안 가져간다고요. 나를 통해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400, 300, 200, 100 하면 1000이에요. 1000은 21%에 해당이 되고요. 210만 원. 그러면 이 A그룹에 얼마가 배당이 되냐면 15%가 이 A그룹으로 배당이 돼요. 그럼 60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이 A그룹으로 전부 가져가요. 이 B그룹에는 얼마냐면 12% 36만 원. 200에 대한 9% 18만 원. 100에 대한 6% 6만 원이 A, B, C, D 네 그룹으로 120만 원이라는 돈이 보너스가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90만 원이라는 현금만 내 통장에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A, B, C D 세 그룹이 다 6%가 넘었죠. 이러면요. 브론즈 빌더랄에서 캐시백을 이거에 대한 30%를 더 줬어요. 요즘엔 이 정도 그림만 그리면요. 이게 A, B, C 6%만 해도요. 내 수입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이거 혼자 하시라는 게 아니야. 이 A라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힘들으면 내 스폰서, 사업 제대로 하는 스폰서하고 같이 가세요. 내 주변에 20명 만드는 거 이거 맘만 먹으면 엄청 쉬운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맘먹기 나름이라고 20명을 만약에 하루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거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못 만나는 거지. 하루에 내가 맘먹고서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들어와요. 그 다음 달에 이게 증가가 돼요. 연금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상속이 된다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자영업을 10년 하다가 왜 자꾸 이거를 했겠어요? 매달 들어오고 증가되고 연금처럼 상투되는 것 때문에 했어요. 저희 신랑이 공직에 있었어요. 35년 있었거든요. 공무원 생활로. 지금 연금을 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우리 신랑을 봐도 우리 신랑이 뭐 인간성이 뭐 못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퇴직해서 60 하나에 퇴직을 하면 나한테 연금을 한 푼도 안 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열심히 한 거예요.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아메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팔아가면서 했다니까요. 사장님은 뭐 많기 때문에 했다고. 아니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가치를 받던 거죠, 여기에. 연금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는 좋은데 제가 아프고 나서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한 달간 병원에 들려 있었거든요. 제가 1년에 10만 킬로를 탔으면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택시 운전사들도 1년에 10만 킬로를 안 타요. 그런 심장이 이게 그냥 있었겠어요? 벌렁벌렁 됐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니 심장이, 내 심장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었다니까요. 잠도 안 자고. 상속. 이 비즈니스가 대단한 게 내가 해온 묶어놓은 거를요. 회사에서 안 가져간다. 목숨 걸고 하셔도 돼요. 뭘 물려주실 게 있어? 혹시 뭐 물려주실 거 많아요?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상속세를 5억 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물려준 게 많죠. 근데 전 친정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우동 한 그릇을 안 받아 먹었냐.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런 거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곡차곡 부동산만 사셨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너희 친정이 부자잖아. 우리 친정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예요? 아니라고. 내 신랑이 연금 타지 내가 연금을 타요? 아니라고. 제 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매달 증가 연금처럼 상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메이 제품이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래요?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 생필품 사업을 안 하시면요, 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비싼 거 판대. 돈 안 된다고요. 재구매 안 한다고. 이마트 이런 데가 왜 살아남는 줄 아세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난 이마트 차릴 돈이 없잖아. 그럼 온라인에 내 마트 차렸어. 내 번호가 1952 913이거든요. 난 이거 차린 거예요. 이거 내가 아끼셔야 된다. 두 번째, 회원 증가가 돼요. 회원 증가. 세 번째, 신상품이에요. 제가 2001년 할 때 아메이 가지수가 450가지였어요. 지금 2,500가지가 넘어요. 네 번째 뭔지 아세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건 경험 사업이에요. 빨리 경험하시면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 뭔지 아세요?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65년 역사, 한국의 30년 역사에 시스템을 안 타고 다이아몬드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미팅 나오셔야 돼요. 돈 안 드는 미팅 왜 못 나서요? 남아있는 게 시간인데. 아니에요? 미팅 안 나오면 돈 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전 그런 뜻으로 봐요. 말로는 돈을 벌고 싶대. 추워서 안 나오고 아파서 안 나오고 바람 불어 안 나오고 비 와서 안 나오고 눈 와서 안 나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 적어도 그러진 않았다고. 근데 제가 원주 미팅만 있었겠어요? 제가 일주일이면 대전을 2번씩 갔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강서에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강서에 일주일에 1번씩 갔어요.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그래도 다녔어요. 지금은 분당에 일주일에 1번 가요. 주말에 이제 뭐 세미나 있으면 1번 가고. 근데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초창기 사업분들이 나보다도 미팅에 참석해요. 제가 장담컨대 다이아몬드 절대 못 가요. 저는 알아요. 이거에 대한 가치. 상속이 된다고요. 뭐 줄 게 있으세요? 그냥. 앞으로 이거 안 해주시면요. 내 자녀들이 부자 될 확률요. 발바닥 티끌 만큼도 없어요. 앞으로요. 네트워크를 물려주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 보면 제가 왔어요. 벌써. 한국 아메이가 인피니셔널 인천에서 세미나 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FC 그룹들 다 자녀들을 인사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2세대 아메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서 왜 그러냐면 내가 34평에 살아. 그러면 옆집도 34평, 위에 집도 34평, 밑에 집도 34평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부자를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어디 있어? 내 주변에 안 사는데. 그나마 서울이라도 가니까 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그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아메이를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이아몬드지만 저도 사실 경제적인 거는 저 쭉 혼자 먹고 살아요. 제가 이 사업을 왜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서 병원에 한 달 내내 들려 있어봐도 그 다음 달에 동작에 돈 1,000만 원이 지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보험 가서 20년을 해보세요. 돈 주나 안 줘요. 달라고 가서 애원을 해도 안 준다고요. 암에 있는 회원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서 치약 떨어지죠. 여기서 휴지 떨어지죠. 여기서 샴푸 떨어지죠. 여기서 비누 떨어져요. 여기서 또 비누 떨어져. 여기서 샴푸 떨어져. 미치는 거야. 내가 끊어낼래도 끊어낼 수가 없어. 저 그냥 놀아도 돼요, 지금요. 이번 달에 어제 수도 분당에 갔더니 우리 파트너가 이번 달에 회원가입만 지금 15일인가 15일까지 65명을 시켰대, 한 사람. 원주에 있는 파트너들이 뭐 회원가입 안 시킨다고 내가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파트너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이왕 맘먹으신 거 목표 삼으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뭐 하다가 죽는 일 없더라고요. 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해서 내가 차 사준다 그러면 뭐 흔쾌히 오라는 사람은 많더라고. 근데 전화 안 하시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평생을 걸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메이어 환경 진짜 살리는 회사예요, 이 회사. 뭐 할 얘기 없고요. 그냥 어차피 이제 시작하신 거 회계연도가 막 시작됐어요. 3월이고요. 안 넘어갑니다.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회원가 이거 오늘 내가 판서로 한 게 왜 그러냐면 초기 사업자들이 이걸 이 보너스를 이해 못해요. 결론은 이렇게 1,000만을 나를 통해서 A, B, C, D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이 A라는 사람을 나처럼 1,000만 이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사업에. 그러면 3명을 만들면 에메랄드를 해요. 연봉으로 넘어가면 연봉 한 1억 정도 돼요. 요즘에. 세레그만 1,000만, 1,000만, 1,000만 3명을 만들면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1,000만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요즘에 1억 정도 된다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여자 수입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월천을 벌어보니까 월천 뭐 버는 거 이거 할만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디 가서 한 달 내내 노동하면 얼마 벌어요? 평생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을 그만두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미술학원 28년 하신 원장님 보고 제가 가서 얘기했거든요. 명함 있을 때 준비하시라고. 명함 있을 때 공부하러 나오시라고. 기꺼이 나오시더라고요. 첫날서부터 본인 차 끌고 왔어요. 제가 모시러 간 거 아니에요. 이 자리 장소 알려줬더니 차 알아서 세우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거의 한 달이면 거의 2천만을 굴려요. 보너스가 얼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달에 2천만씩 이상 굴리는 파트너도 꽤 많아요. 그동안에 소비자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 사업은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내 스폰서? 내 스폰서 사업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하면 내가 내 보너스 받지. 내가 보너스 타서 내 스폰서 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본인 걱정이나 하시면 돼. 이건 제가 꿈노트에 적어놨던 거예요. 내 나이 60에 내가 책을 한번 쓰리라. 근데 사실은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같이 여행 간 사람이 있거든요. 임춘희 씨라고. 그때 이제 원주투데이 기자로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잘린 거예요. 내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나 은행 지금 뭐 해? 그랬더니 집에서 요즘에 맨날 논대. 그럼 나랑 여행 가자 한 달간. 제가 데리고 갔어요. 내가 돈은 다 쓸게. 내가 호캉스 할게. 내가 호텔도 내가 다 잡고 커피값도 내가 밥값도 내가 그러니까 돈은 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데려갔어. 책을 썼어. 그분이 다 사진 찍어주고요. 그분이 다 그 뭐라 그래 왜 위에서 여기서 하늘로 올리는 거. 드론 카메라도 가져갔어. 한 달 동안 아주 그분하고 진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요. 딱 빠졌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먹는 게 똑같더라고. 너무 편했어요. 저희 신랑은 시간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루 두 끼만 먹어도 되는 여자들 둘이 떠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장님 우리 커피 한 잔 이러면 아침에 쉐이크 타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점심 겸 아침 겸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너무 좋더라고. 돈도 많아야 되지만 시간도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도 많아야 돼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지중해 크루즈를 갑니다. 어, 저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밤에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여행은 데려가더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첫 여행이 코타키나발루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중해 크루즈까지 갑니다.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 가서는 많은 꿈을 꾸고 올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3월 달 목표하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